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7년형 현대 더뉴 맥스크루즈입니다. 맥스크루즈는 2017년형이 작년 말에 출시가 됐죠. 2017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변속기인데, 변속기가 기존의 6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아직까지는 또 유일하게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죠. 맥스크루즈는 현대 SUV 라인업의 기함이고 산타페보다도 당연히 윗급이죠. 그런데 얼핏 봐서는 산타페와 그 디자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막상 같이 놓고 보면은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디자인 외관을 보면은 산타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산타페와 같은 디자인 흐름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롬을 좀 많이 썼어요. 전면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면의 경우에도 크롬을 많이 썼죠. 예를 들면은 저 범퍼 하단 쪽에 크롬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고, 그리고 확실히 이 뒤에서 보면은 산타페보다 크고 좀 넓다는 느낌이 있어요. 참고로 이 차의 경우에는 6인승 모델이고요. 2.2 디젤의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주요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간 사양이고요. 가격은 4,318만원입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고요.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가장 작은 휠 사이즈가 18인치고요. 19인치의 경우에는 타이어가 3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금호, 넥센, 컨티넨탈 이렇게 3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휠의 경우에도 2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보시는 휠이 좀 더 멋있어 보여요. 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승했던 그 GLS 350D 그 AMG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TWX 패키지에서는 2가지의 레이스 휠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실내의 디자인은 뭐 산타페와 거의 비슷하죠. 소재도 뭐 거의 비슷하고요. 이 차의 경우에는 이게 버건디 트림은 아닌데, 확실히 이 현대차의 실내 트림 중에서는 버건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이 센터 패시아 버튼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은 좀 딱딱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산타페와 같지만 운전석에 앉으면은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좀 크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감이라고 하죠. 보통 시트에 앉으면은 좌우폭이 좀 넓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운전대의 크기는 뭐 이 차에 맞는 사이즈 같고요. 저 각도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 그러니까 계기판 쪽으로 약간 좀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림의 경우에는 약간 좀 미끄러운 편이고, 스포크 왼쪽에는 오디오와,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쪽에는 트릭 컴퓨터 버튼이 모여 있는데, 그 최근에 탔던 현대차의 그 승용차와 달리 이 트릭 컴퓨터 버튼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조그 셔틀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니까 한번 지나가면 또 돌아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도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도어 트림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장식으로 좀 멋을 많이 냈어요. 유리는 상하향 모두 4개 다 원터치고요. 현대 SUV 중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상하향 모두 다 원터치인 것 같네요, 유리가. 그리고 도어 포켓의 크기는 넉넉한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여러가지 버튼들이 모여 있죠. 위쪽부터 보시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는 노멀, 스포츠, 에코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내리막 경사로 속도 조절 장치 ESC,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열선 스티어링 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의 경우에는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 림이나 방향지시 등 레버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가속 페달의 경우에도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풋레스트의 넓이도 넉넉한 편입니다. 저 발판에는 고무를 박아놔서, 그러니까 신발과의 좀 밀착성이 좋은 편이죠. 시트의 쿠션은 재작년에 탔던 맥스크루즈보다 쿠션 자체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앉으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차 같은 그런 쿠션감이 나오고, 그러니까 2017년 맥스크루즈의 경우에는 하체나 시트의 쿠션이 좀 단단해졌어요. 시트 가죽의 질은 뭐 충분히 좋은 편이고요. 좌우의 크기도 넉넉한 편입니다. 요즘의 트렌드와 달리 이 센터 패시아의 버튼이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정도면은 버튼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다른 차들과 달리 좀 버튼을 많이 꺼내놨어요, 주요 버튼을.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이 많아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이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게 좀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감촉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집니다.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아주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바람세기 조절 다이얼을 중앙에 아주 크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기어 레버 앞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약간 움푹 패여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자잘한 물건을 놓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 특유의 또 C-볼트 2개가 마련이 됐고 USB와 aux 단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튜익스에서는 여기 무선 충전 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어 레버 옆에는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냉난방 시트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 어라운드 뷰의 디자인도 다른 현대차와 동일하죠. 요즘에 보면은 이 어라운드 뷰의 이 화질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이렇게 바람이 있어요. 계기판은 뭐 전형적인 현대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메뉴도 기존과 뭐 거의 동일합니다. 6인승 SUV의 경우에는 2, 3열 시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2열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교가 되라고 저쪽 시트는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고요. 등받이도 거의 고쳐놓은 상태이고, 이 지금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최대한 뒤로 이렇게 뉘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의 슬라이딩 폭도 크지만 이 등받이 각도, 그러니까 뒤로 뉘어지는 각도도 상당히 커요. 2열 시트를 뒤로 최대한 슬라이딩 시켰을 때 이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핸드폰이 하나가 들어가고 또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먹으로 치면은 거의 3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략 소나타보다는 약간 작을 정도로 무릎 공간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미루면은 뭐 아주 성인인 남자가 앉아도 아주 넉넉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당연히 사람이 못 앉죠. 이 정도에서는. 2열 시트는 뭐 캡틴 시트라고 불리는데 착자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1열 시트에 못지않게 2열 시트의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쪽에 따로 이제 2개가 마련이 되고요. 그러니까 2열 승객의 경우에는 컵홀더가 총 4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개 있고 이쪽에 양쪽에 이제 하나씩 있고요. 유리의 경우에는 최대한 끝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2열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여름에 꽤 유용하겠죠. 2열이 독립된 2개의 시트다 보니까 여기에 통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 사이로 3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열 또는 2열과 달리 3열 시트는 쿠션이 좀 짧아요. 그리고 쿠션의 그 두께라고 하죠. 두께도 약간 좀 얇은 편이고요. 그런데 보통의 그 SUV 3열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맥스크루즈의 3열 시트는 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착자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린이라든가 좀 체구가 작은 성인 여성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제가 지금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한 거고요. 등받이도 최대한 뉘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성인이 좀 앉기는 힘들고 어린아이는 앉을 수 있는데, 보통 이 정도면은 이 앞쪽에 2열의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열에 앉으면은 머리 위 공간은 좀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앉았을 때 머리랑 그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반떼보다도 조금 더 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부분부터 뒤로 올수록 점점 이 바닥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3열에 앉아도 앞쪽에 시야가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그래서 헤드룸은 부족하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앞으로 밀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인 SUV의 3열과 달리 이 차 같은 경우는 6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이 통로로 이렇게 내리는 게 더 나은 거죠. 파노라마 썬루프는 면적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운전석 쪽에 오버헤드 콘솔부터, 그래서 제가 3열에 앉으면은 바로 제 머리 앞에까지 쭉 뻗어 있는데, 그래서 1열부터 3열까지 승객 모두가 개방감을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열의 오른쪽에는 이렇게 별도의 공조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세기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온도 조절도 할 수가 있죠. 온오프도 있고요. 그리고 3열에 있는 공조장치로는 약간 좀 드물게 이 바람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로만 나오는 거고, 한번 더 눌러서 밑에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여기도 또 통풍구가 있어요. 공조장치 밑에는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와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USB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컵홀더와 수납 공간은 이 반대쪽에도 있는데 바닥이 좀 다르죠. 방금 보신 쪽은 평평한데 이쪽은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3열 시트까지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이 정도인데, 사실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3열까지 사용한 것을 감안을 하면 뭐 괜찮은 용량이죠. 그리고 저쪽 벽에는 220과 C-볼트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돼요. 이 트렁크 쪽에서도 2, 3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가 있어요. 이 3열 시트의 경우에는 이 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접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접으려면은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접힙니다. 물론 이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이렇게 2열과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이 정도의 큰 공간이 생깁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에는 202마력의 2.1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8단 자동 변속기는 현대의 SUV 중에서는 처음이죠.
이 차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여러 차, 그러니까 뭐 소렌토라든가 산타페, 카니발 등에도 쓰이고 있는 엔진이죠. 지금은 에어컨까지 전부 다 끈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의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뭐 딱히 조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시끄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뭐 그냥 평균 정도의 정숙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회전에서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비교적 잘 억제가 돼 있어요. 물론 이 운전대의 경우에는 좀 가늘게 진동이 전달이 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숙성이라든가 공회전 때의 뭐 진동 억제 이런 건 괜찮다고 봅니다. 대신에 주행 중에 또는 가속할 때는 이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좀 전달되는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른 현대기아 SUV 중에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진동이 시트로 오는 진동이 있는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해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략 뭐 40km, 50km, 엔진 회전수가 1500rpm 이 정도일 때는 엔진 소리는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리는 편인데 음색은 뭐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근데 좀 회전수 좀 올리면은 이 엔진 소리가 그 산타페라든가 그 소렌토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이 맥스 크루즈의 엔진 음색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아마 그러니까 엔진은 같지만 차가 다르기 때문에 좀 세팅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동일한 노면에서 비슷한 속도로 달렸을 때 역시 이 타이어 소음만 좀 올라오는 정도인데 이 조건에서는 그 실내로 들어오는 타이어 소음이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숙성은 뭐 괜찮다. 아마 산타페와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 차들의 SUV들처럼 운전 감각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방 시야가 좋고 특히 좌우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좋고 산타페보다 좀 더 길잖아요. 길어서 후방 시야를 통한 그 뒷유리가 좀 멀리 보이긴 하는데 저 뒷유리의 면적이 좀 큰 편이어서 후방 시야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맥스 크루즈를 마지막으로 탄 게 2015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인데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시트와 이 하체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시트의 쿠션도 좀 탄탄해지고 특히 이 하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탄탄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탔을 때는 산타페가 좀 대략 비슷했거든요. 느낌이 산타페가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와 좀 더 비슷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산타페와 좀 그런 하체 세팅에서 좀 차별화를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속도니까 뭐 대략 70, 8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해도 승차감이 좀 많이 달라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근포근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노면의 뭐라 그럴까, 타이어 보통 노면을 읽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서 이제 좀 취향의 차이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코너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좀 하체가 좀 더 탄탄해졌잖아요. 그래서 롤이 적은데 그렇다고 이제 뭐 코너링 속도가 빠르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코너를 빠르게 진입을 하면은 산타페보다 약간은 좀 자세가 약간 좀 더 흐트러지는 면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웬만큼은 돌죠. 속도가 뭐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차가 비교적 더 크잖아요. 산타페보다 더 크고 좀 무거운 것을 감안을 해도 이 회전할 때의 그 안정감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코너에 좀 초기에 빠르게 진입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좀 앞타이어가 좀 더 많이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이 맥스 크루즈 쪽의 이 승차감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고속으로 가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지금은 제가 처음에 속도를 너무 많이 높였네요. 그래서 속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니까 좀 좌우가, 그러니까 앞쪽에 좌우가 좀 흔들리는데 자동 변속기는 8단인데 이 8단 변속기의 느낌이 그랜저라든가 K7의 8단보다는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 있잖아요. 그거와 좀 더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못하다고 느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이 8단이 그랜저라든가 K7에 쓰였던 것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변속 충격은 적은데 간헐적으로 저속에서, 그러니까 변속이 잦은 구간 있잖아요. 시내에서 움직일 때 간헐적으로 좀 충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회전까지 돌릴 때 마지막에는 뭔가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좀 적고, 이게 그 뉴라이즈 2.0 터보 시승할 때도 그때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비슷해요. 또 하나 비슷한 건 연비인데, 이제 8단이 적용이 되면서 보통 다단화 변속기의 보통 첫 번째 목적은 연비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즈 2.0 터보나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비해서 복합 연비, 공인 연비도 좋아졌는데 정속주행 연비도 좀 더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뉴라이즈 2.0 터보가 또 똑같은 게 뭐냐면은 90km일 때보다, 그러니까 정속주행으로 90km로 정속주행할 때보다 시속 110km로 정속주행할 때 그 연비 개선의 차이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맥스 크루즈로 시승을 했을 때 그때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정속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속 110km일 때가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의 8단 역시도 그 가속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 성능보다는 그 연비 개선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같은 얘기긴 한데, 이 가속력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탔던 그 6단 사양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좀 늦어요. 그러니까 뉴라이즈 2.0 터보도 6단보다 아주 뭐 근소한 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뭐 거의 약간 늦거나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로 보면은 두드러지게 느려요, 6단보다. 이게 대략 정지에서 한 200km까지 가속이 대략 한 5초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꽤 차이가 있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 차는 지금 2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속기 얘기할 때 했던 말을 다시 하면은 뭔가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약하고, 그리고 고회전 때 좀 새는 느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또 이 차의 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뉴라이즈 8단이 적용된 뉴라이즈 2.0 터보와 비교하면은 대략 뭐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함께 이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은 변속 충격이 조금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D모드에서는 충격이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이 D모드에서 또는 에코 노멀 모드에서도 이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하면은 변속 충격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이 차 역시도 코너에 진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롤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한데,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선에 맞춰서 그러니까 운전대를 꺾어주면은 보통 이 전자장비가 그것을 다 인식을 하고 그에 맞춰서 또 조작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다거나 특별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고속 안정성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리면은 이 맥스 크루즈가 산타페만 못해요. 산타페는 사실 좀 제가 생각을 해도 이 차는 좀 이상하게 차가 되게 부드러운데도 고속 안정성이 되게 좋다고 느끼는 차였는데, 이 차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약간 좀 달라진 게, 재작년에 탔을 때는 그래 이 차는 고속 안정성 또는 주행 느낌도 산타페와 비슷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 조금 더 하체가 좀 단단해지면서 그 느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체가 더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달릴 때 또는 직진할 때 산타페보다 좀 못하다고 느껴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체가 단단하다, 부드럽다로 고속 안정성이 좋다, 안 좋다를 이렇게 논할 그런 트렌드 또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 안정성이 산타페보다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이에요. 스티어링이 노멀이나 에코 모드 기준으로 할 때 쭉 이렇게 직진을 하잖아요. 직진을 하면은 좀 이렇게 중심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운전자가 좀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동일한 노면을 달리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 운전대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이 중심 부분의 유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노멀이나 에코 모드로 이렇게 직진 고속으로 달릴 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좀 이게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좀 이게 재밌는 게, 작년에 시승했던 2017 산타페의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은 이 운전대의 중심 부분에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뻑뻑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모드여서 뭐 엔진 반응이 초기 반응이 민감해지고 그런 건 좋은데,
스포츠 모드일 때 운전대만은 노멀 모드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2017 산타페가 좀 달라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이 운전대는 스포츠 모드인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이 노멀이나 에코 모드에서는 이 중심 부분에 좀 유격이 있어서 고속으로 이렇게 직진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그렇게 편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변속기가 8단으로 되면서 초반에 기어비가 뭐 작아져서 커져서 그런지 또는 이 차가 지금 2륜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휠스핀도 생겨요. 그리고 아주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예전과 달리 토크 스티어는 따로 안 생기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가속은 그 기존의 6단 자동 사양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브레이크는 좀 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최고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비해서 그 초기의 반응도 조금 더 빨라지고 그리고 제동 거리 자체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속으로 해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드도 좀 줄었고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8단이 적용이 되면서 연비는 좋아지고 가속력은 좀 떨어지고 제동력은 좀 좋아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차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이 좀 되긴 됐지만 그때 탔던 거보다 그 경쟁력이 좀 못하다 또는 상품성이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차가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 맥스 크루즈가 그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차들보다 개선의 폭이 적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뭐 하드웨어나 그런 게 좀 오래됐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맥스 크루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 11월에 맥스 크루즈 시승했을 때는 그때는 차 괜찮은데 맥스가 잘 안 팔리잖아요. 산타페에 비해서. 산타페는 무지하게 잘 팔리는데 그에 비해 이 맥스 크루즈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도 맥스 크루즈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팔릴만 한데 그거에 비해 좀 너무 안 팔린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도 이 6인승을 사서 저도 그때 같이 한번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올해 6월에 지금 다시 시승을 해보니까 그때와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좀 왜 이 정도로 안 팔릴 차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승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산타페에 비해서 상품성 또는 가격 대비 뭐 경쟁력,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산타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차별화가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 실내의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약간은 좀 올드하고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 물론 작년이긴 하죠. 작년에 제가 2017년형을 타봤는데 그때만 해도 산타페는 역시 여전히 상품성 있고 실제로도 잘 팔리죠. 산타페가 곧 풀모델 체인지가 되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산타페가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역시 잘 팔릴만 하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탔는데 산타페만큼의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물론 맥스 크루즈만의 또 장점은 있어요. 같이 놓고 보면은 산타페보다 더 크고 더 멋있고 잘생기고 그랬거든요. 실내도 딱 타면은 공간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특히 저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에 그 공조장치 패널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산타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산타페도 7인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페 7인승을 냅두고 이 차 맥스 크루즈 7인승이라든가 6인승을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6인승을 원하는 사람이 있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 6인승 SUV가 딱 필요해서 마침 또 맥스 크루즈밖에 없어서 샀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수요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2017년형의 경우에는 변속기가 8단이 되면서 연비가 더 좋아진 장점도 있긴 합니다. 이로써 2017년형 현대 더 뉴 맥스 크루즈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요, 저 기아 홈페이지에서 스팅어 기아 스팅어 시승 이벤트 응모했는데 2.0 터보가 됐네요. 근데 이거는 뭐 옆에 직원이 카마스터인가? 같이 따라 나가는 시승이어서 정식 시승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디스커버리를 시승을 하고 스팅어 3.3 GT를 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아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시승을 하게 됩니다.